이에 대한 이야기 1시 30분 상황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장 SOS에서 4가지 종목 다뤄볼 테고요. 첫 번째 상황실은 배터리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오늘장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가치 저평가다라는 그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희가 긴급 진단에 약간 염원하듯이 돌아온다 배터리라고 적어봤거든요. SK이노베이션이 왜 배터리 사업 가치 저평가라는 분석을 받고 있는지 그 리포트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이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이제 목표 주가도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직접적으로 이제 비교와 간접적인 비교를 하자면 이제 뭐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5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수주 잔고가 일단 80조 정도 가까이 남은 걸로 이제 파악이 되었고, 그다음에 GM과의 합작사로 통해 한 130조까지 수주 잔고를 늘릴 수가 있다라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는데요. 참고로 지금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 잔고가 한 160조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을 때 50조에서 100조 사이에 조금 평가 구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이제 50조 이상이 된다는 거는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시가총액보다 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주 잔고가 둘이 비슷하다고 하면은 매출과 영업이익도 비슷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아닌가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추가 상승을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SK이노베이션의 가치는 저평가다라는 분석인데 차트를 봤을 때도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꾸준히 모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팔면서 지수는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고 또 은님도 저평가 얘기는 예전부터 나온 것 같은데 그닥 안 오른 것 같아요. 라고 또 평을 주셨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이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제 당연히 어느 정도 매출도 나왔지만 이제 공장을 늘려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출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이제 과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헝가리의 조 단위 투자도 이어지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도 조 단위 투자가 이어지기 때문에 당장 현금 여력이라든지 투자가 많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눌렸다. 만약에 이게 공장이 돌아가고 매출로 이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과 함께 이제 정유 쪽이 생각보다 1분기 때 호황이 있었고 맞아요. 2분기 때는 1분기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커버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노베이션의 이제 배터리 부분 쪽은 이제 아직 매출은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흑자보다는 적자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때 만약에 이게 흑자 전환까지 된다면 상대적으로 격포제라고 좀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 배터리주들 사이에서 소재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더라고요. 뭐 코스닥 시장에서 대표하는 에코프로비엠이라던가 LNF의 경우에도 전고점 찍고 쭉 가격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어느덧 다시 본 이치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배터리주의 전성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네, 2차 전지의 밸류에이션 전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제 주가적으로 이제 조금 고점에 부담이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거품이 꺼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2차 전지는 2, 3분기 혹은 내년까지 갔었을 때 주도 섹터가 되기에 전혀 이제 지장이 없고 오히려 더 올릴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아무래도 당연히 배터리 3사가 주가가 좋은 만큼 네. 이거를 이제 서포트해주는 이제 소재 부품주들도 당연히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2, 3분기 때 인플레이션 좀 이제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은 주가가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밖에 날씨도 좀 비가 살짝 오면서 꾸리꾸리한데 우리 증시도 사실 전체적인 지수의 움직임이 크지 않아서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그 안에서의 무언가 배터리주의 변화의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겠죠. 지금 사야 될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이노베이션 고 의견 그러니까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한 매수가는 28만 원 전후로 지금 이제 딱 뚜껑을 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28만 원,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뚫고 이제 35만 원까지 제시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손절은 없습니다. 손절은 없는데 이제 만약에 주가 상황이나 혹은 이제 급변한 상황에서 25만 원이 깨질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은 조금 멀리 2, 3분기까지 보실 분들은 이제 당연히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조금 멀리 보실 분들만 좀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고다 갈 것이다. 목표 주가 35만 원, 손절가 2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고요. 그럼 또 다른 배터리 SK 아이테크놀로지 볼게요. 안정기를 찾아가는 중일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 의무 부유 물량 해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좀 빠지긴 했지만 SK 아이테크놀로지 최근 주가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보호 예수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이제 보호 예수가 이제 딱 저번 주 금요일 날 물량이 해제가 되었는데요. 그 물량이 해제가 됐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코스피 혹은 코스피 200 거기에다 이제 ETF 편입으로 인해서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요 보호 예수 물량을 소화를 해줬습니다. 되게 긍정적으로 소화를 했고 동시 효과에서 꽤나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제 보호 예수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제 공모주 혹은 이제 상장주들도 보호 예수가 나옴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까지 갔다 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닥이 저점이 잡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호 예수가 7월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그 물량까지 소화가 잘 된다면 지금 바닥이 잡혔으니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상장한 혹은 이 공모주 중에 제가 기술력 혹은 이 매출이 나오는 종목 중에서는 SK 아이테크놀로지 가장 이제 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정말 화려하게 상장을 했지만 당일부터 좀 실망스러웠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더 이상 공모주로 잭팟을 노려서는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밀려와 있거든요. 당시에는 공모가가 좀 고평가 논란도 있었고 초반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가격에서 봤을 때 이 SK 아이테크놀로지의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가치가 지금 딱 적당 구간의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하이브나 기타 이제 상장주들이 따따상 이렇게 정말 높았었는데요. 이제 아이테크놀로지 상장 당일날도 따상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맞아요. 오히려 지금 봤었을 땐 그게 다행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더 위였으면 한창 더 빠져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딱 적정 평가 구간에 들어선 상황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잡힌 상황에서 매수하기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질적인 내적 성장까지 모두 지금도 괜찮고 매출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잘 나오는데 하반기 때 이제 중국 공장까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이제 제조업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사실 상대적으로 이전에 상장했던 종목들은 바이오 혹은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꿈을 좀 꿀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제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딱딱 찍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고평가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섹터상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충분하다. 그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브의 주가도 보면요, 사실 상장 직후에 주가가 아쉬워서 환불 가능한가요? 이런 어록까지 나왔었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하이브의 본질적인 가치, 본업의 성장 등을 다 고려해서 주가가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SK 아이테크놀로지도 그럼 가능한지 지금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하이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말 하이브가 상장주 중에 가장 이제 좋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고요. 사실 이제 처음에 상장을 하고 이제 처음에 엑시트한 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종목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질적 성장까지 이뤄낸 하이브처럼 아이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성장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지금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업사이드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은 시장이 정말 좋아지거나 업황이 좋아지거나 그런 추가 부수적인 좀 재료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자리로는 솔직히 나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한 14만 5천 원, 5일선 전후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짧지만 16만 원까지는 안정적으로 고르지 않을까 그런 전망과 함께 손절가는 이제 바닥이죠. 이제 13만 8천 원이 깨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16만 원, 손절가 13만 8천 원. 배터리주 다시 전성기를 향해 돌아오게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은 급등하는 종목 고려 시멘트를 다뤄볼게요. 저희가 최현성 매니저와 며칠 전부터 시멘트 가격 인상 초액기에 들어갔다. 따라서 관련주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해서 시멘트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공급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데 이제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계속 부담인 거죠. 기존에 이제 건설사들이랑은 얼마에 들어가기에 공급계약이 되어 있는데 원자재는 오르니까 계속 손해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단가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지금 라면 값이랑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라면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이제 조금 이제 라면 값을 올려야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냐라고 해서 어제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고려 시멘트도 마찬가지로 시멘트 업황이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가격 단가 상승을 통해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과 함께 조금 오늘 거의 상한가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고려시멘트가 오늘 장중에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27%의 급등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뭐 고려시멘트 빼고도 제외하고도 여러 시멘트주들이 다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럼 정말 이번에는 가격을 올릴까요? 몇 년간 못 올렸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2014년을 끝으로 이제 가격 인상은 없었었는데요. 네. 이제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대선까지 공급 물량을 계속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한 거는 맞습니다. 즉 이제 집값을 못 잡았다는 건데 집값을 못 잡았던 이유가 사실 공급을 줄이고 그다음에 세금을 많이 내므로써 조금 다주택자를 잡는 그런 정책으로 나갔었는데 이게 실패함으로써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정책은 사실 여권이나 야권 가릴 거 없이 공통적인 이제 정책이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시멘트 관련주들도 쭉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지금 주가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시멘트 잔고가 많지 않은 상황, 즉 주가적으로 만약에 정말 이제 시멘트 공급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말 단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로 오른 것보다는 조금 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일어났을 때 재매수하는 그런 자리로서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가 자체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고려 시멘트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급등을 했으니까 일단은 좀 팔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이제 분할 매도 시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정책주 같은 경우에 당연히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가야 될 거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조정폭이 있었을 때 재매수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사실 계속 갈 겁니다. 굉장히 업황 자체도 좋을 거고요. 건설사,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 그다음 뭐 철근 이렇게 순환매 입장에서 계속 도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통해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재조정이 일어날 경우에는 재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이제 다시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그런 매매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도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고려 시멘트를 포함한 시멘트주로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반면에 급락하고 있는 종목도 저희가 다뤄볼게요. 최근에 급등으로 다뤘던 TA항공이 오늘장은 강한 게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기회로 봐야 될지 위기로 봐야 될지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락 요인은 그냥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일까요? 단순히? 네,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고요.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거의 한 달 만에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제 단순 기대감으로 오르기에는 사실 실제로 이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은 전혀 바탕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사실 LCC 같은 경우에 이제 내수 쪽으로 좀 많이 돌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무 건전성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항상 유상증자의 부담성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어느 정도 자본 잠식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주가가 오르게 될 경우 유상증자가 가능한 상황으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의 지금 한 달 만에 거의 100%까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락한 이유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했다. 그렇게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 재료 없이 그동안의 가격 부담으로 인해 오늘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종목 토론방에 들어가 봤어요. 우리 TA항공 주주분들은 어떤 걸 걱정하고 있을까 보니까 오늘 하락하네? 유상증자 나오려나? 이 유증을 가장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LCC의 경우는 주가가 올랐지만 뭐 재무 건전성이라던가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봤을 때는 한 번에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무채가 많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유상증자를 통해 뭐 채무도 갚고 그다음에 운영자금도 쓰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주가가 한 2,000원 중반 혹은 3,000원대였을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하기 조금 위험한 주가였는데요. 지금 이제 5,000원, 6,000원 사이 이제 왔을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해도 어느 정도 주가가 부담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감도 항상 존재를 하고요. 최근에 유상증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특히 뭐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채무 관계, 이제 뭐 재무 구조 개선 혹은 이제 드라이브 자금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TA 항공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유상증자의 위험성은 계속 존재를 하지 않나 그렇게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저도 고민되네요. 지금 이 TA 항공과 저가 항공사들 오늘장의 하락을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지 혹은 또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벌써 손실이 크다라는 이야기도 봤거든요. 지금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할지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저는 이제 사실 재매수의 관점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이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 보유자분들께서는 여기 지지선이죠. 이제 2차 저항선 지진 4,200원 전후를 이제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제 LCC 같은 경우에 인수 이야기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이스타항공도 그렇고 에어부산도 그렇고 어디 타 기업에서 인수 혹은 M&A 합병을 통해서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것도 되게 많은데 사실 인수한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회사들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인수를 할 때 사실 악재라고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 재무 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회사를 인수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손절을 감안하더라도 이 지지선 이탈 시에는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따라서 LCC의 경우에는 개별 이슈를 제외한다면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하시고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다시 매도하고 사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상황에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긴급 진단을 받고요.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